이번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23분쯤에 자강도 무평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태평양에 낙하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전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현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현재 합참이 발표를 했고 좀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비행 거리가 4,500km, 고도가 970km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올해 1월 30일에 그쵸. 이른바 북한이 검수 사격을 했다 하면서 화성 12형을 발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검수 사격이라는 것은 이미 배치된 미사일 중에 무작위로 선택해서 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성 12형을 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좀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 화성 12형 미사일이 유명해진 것은 2017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그 당시에도 일본 열도를 넘겨서 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북한이 발표하기로는 미국령인 괌을 포위 사격을 하는데 이 미사일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비행 거리가 4,500km고 고도가 970km, 속도 마하 1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재원이라면 사실상 태평양 괌까지도 겨냥이 가능한 수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괌까지를 아마 겨냥을 해서 쐈고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 12형 같은 경우는 2017년 이미 괌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북한이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훈련과 배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북한이 최근 5번째 미사일, 열흘 사이에 5번째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틀에 한 번씩 쏜 꼴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사거리가 확장된 좀 더 강력한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각 역시도 과거에 1월 30일에 화성 12형 발사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고각을 발사해서 이게 직접적인 타격이나 뭐 이런 위협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고각 자체도 좀 낮춰서 했기 때문에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해당 국가나 우리 정부 역시도 받아들여야 되는 의미가 다를 것 같아서요.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맞고요. 고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험을 북한이 미사일 개발 단계에서 시험을 할 때 특히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 고각 발사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번 같이 이것은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사거리를 최대치로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4,500km면은 원래 예상했던 정도의 사거리가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각이라는 것은 실전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이번 같이 4,500km로 날아갔다라는 것은 실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 것이고요. 뭐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열도 위로 넘어간 거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또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 안에 충분한 함의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협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에 발사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종류였지만 높은 각도로 멀리 날아가지 않게 발사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각도를 좀 낮춰서 비행 거리가 그전 1월에 발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발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열흘 사이에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이렇게 도발이 계속 잦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몇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열흘간에 4번 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미사일들은 한국과 일본 정도를 사거리로 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준중거리 미사일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항공모함 전단인 미국 항공모함 전단 로널드 레이건이 와서 한미와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자신들의 대응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 이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항구에 들어와서 또 한미일과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거기에 대해 강력한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미사일은 그거는 좀 그걸 벗어난 거죠. 일단 훈련이 끝났음에도 이후에 더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그렇죠. 쐈다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목표에 대해서 자신들의 타격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일본, 괌 등을 겨냥해서 다양한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한국, 일본에 대해서 큰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들은 한미일이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기가 쉽지 않고 또 이것은 일종의 전술핵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억제측인 대규모 응징 보복에 의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최근에 미사일 발사한 것들 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테크스, 초대형 방사포 굉장히 여러 종류의 SRBM 시험 평가했고 오늘 IRBM까지 이렇게 발사한 걸 보면 북한의 무기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여준 미사일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들이고 또 그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쐈고요. 시간대도 낮, 아침, 새벽, 밤 그렇게 다 바꿔서 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은 상당 부분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은 완료됐고 일정 수준 전술적인 목표를 갖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 북한 발표를 우리가 100%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미사일 중 방금 말씀드린 화성 12를 비롯해서 KN-23 같은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은 북한이 실전 배치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른바 이제 검수 사격을 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시험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상당 수준의 실전 배치는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또 다양한 목표를 향해서 쏘고 있는 이제 그런 시험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죠. 예,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들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도발에 나서는 이유들, 북한 내부적인 이유도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부적 이유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특히 북한의 일종의 초조함도 좀 반영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이나 또 최근에 열렸던 정치국 회의 등을 보면 사실상 북한이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이 있음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라는 것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 발표지고 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여의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5월 이후에 아마 오늘 미사일까지도 그럴 것 같은데 북한이 내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식량 부족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게 북한 주민들한테 반드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은 북한 내부 사정이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북한이 다시금 핵 질주를 시작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것은 북한이 오히려 좀 시간표를 빨리 돌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핵을 고도한 후에 이제 국면을 전환하는,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익숙한 이른바 벼랑 끝 전술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 77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예. 북한에게는 이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게 굉장히 큰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시기와 관련된 도발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북한이 자신들의 어떤 신형 무기 체계를 보여줄 때는 늘 그런 의미 있는 날짜를 선택하기 때문에 10월 10일 중요한 날이라서 그 날을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또 10월 17일이 그 중국의 20차 당대회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그런 또 당대회랑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고강도 도발은 북한이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고강도 도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미 이게 화성 12형의 중거리 미사일이라면 이것은 고강도 도발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도 갈 것이냐.
우리한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과연 7차 핵실험까지 연결되느냐라는 그렇죠. 건데 저는 글쎄 뭐 중국의 그 행사 때는 좀 북한이 자제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7차 핵실험까지 갈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7차 핵실험까지 갈 가능성을 좀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시기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시기는 우리 국정원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17일부터 그 중국 20차 당대회 그리고 11월 7일 현지 시간 미국의 중간 선거인데 예. 이제 그 기간 중에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 기간 중에 해야 주목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7차 핵실험은 군사적인 의미와 정치적인 의미가 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사적인 의미는 핵에 대해서 전술핵을 활용하기 위한 핵 소형화를 위한 그런 또 군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내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은 이렇게 핵 질주를 계속해서 고강도 도발까지 연결하고 그 다음에 국면을 전환을 해서 이제 자신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단계의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면서 또 내부적으로 명분을 갖고 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7차 핵실험에 앞서서 다음 도발이 SLBM일 가능성도 실제로 함경남도 신포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이 도발 역시도 일본에서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즉각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판단을 교수님께서도 하신다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과연 어떤 조치를 더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SLBM 말씀하셨는데 그 SLBM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작년 1월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 중에도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있고 또 북한이 북극성 4와 북극성 5라는 SLBM을 보여주긴 했지만 시험 발사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준비되면 SLBM을 할 수 있다. 그리고 SLBM은 오늘 쏜 중거리 미사일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큰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고강도 도발이 되는 거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위반은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이게 단순히 미사일이 아니라 뭐 우주 개발을 위한 그런 발사체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가 되거나 규탄 결의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만 올해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쏘고 나서 5월 달에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됐었죠. 그것도 2017년에 통과됐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자동으로 추가 제재가 부과되는 이른바 이제 트리거 조항이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아마 일본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당연히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서 논의를 하려고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결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23분쯤 동쪽 방향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